구한말 때보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한말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외교안보가 위기에 처했느냐. 그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 지역, 동북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도 세력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강들이 일본한테 전부 다 말하자면 일본의 주도적, 중심적 역할을 인정해줬어요. 그러면서 영국이 빠져나가고 또 러시아도 빠져나가고 또 중국도 빠져나가고 일본도 빠져나갔습니다. 일본이 미국도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것이 이 일본을 중심으로 각 국가가 이 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독점적, 배타적 한반도에서의 권리를 인정했어요. 그 가장 뼈아픈 협정이 바로 미국이 체결한 가스라테프트라고 하는 비밀 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정치를 공부한 우리 학생들, 이 국제정치 학도들은 이것을 가스라테프트 미략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요즘 이제 나라가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이 과거에는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들 정도만 알던 이 가스라테프트 미략을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가스라테프트 미략 때문에 일본이 말하자면 이제 한일 합병을 해서 식민지 통치 시대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 장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요, 일본이 그 당시에는 이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제 김정은이가 독점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개발해온 핵과 미사일입니다. 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김정은이가 국제사회를 쉽게 얘기하면 사기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작년 1년 첫 말하자면 사기의 제1단계는 현 정부의 현재도 앉아있는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자들이 특사단으로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하는 것을 열심히 받아서 갖고 왔지 않습니까? 열심히 받아서 갖고 온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중요한 걸 골라 잡는다면 첫째로는 김정은이가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핵을 폐기한다. 이거는 분명하게 옛날과 달리 진짜로 김정은이가 직접 밝힌 내용이다. 이제는 믿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말하자면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하고 쇼를 부리는 첫 단서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주한미군 존재 이유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문제 삼지 않겠다. 이 얘기를 분명히 받아 적어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한반도 안보, 한반도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을 김정은이한테 선점당했어요. 김정은이한테 뺏겼어요.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를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요, 모를 일은 없고 알지만 현 정권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짜 평화를 진짜 평화인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주한미군과 비핵화의 개념을 잘못 받아들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3월 이후에 우리가 김정은이가 이 독점적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선전하는 사이에 우리가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완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부하고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지난해 미국하고 한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가 가장 제대로 된 지도자인 것처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대로 된 지도자인 것처럼 선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초기 단계에서는 80%가 그러한 김정은이의 말을 우리 특사들이 적어온 말을 그대로 믿고 싶어 했어요. 믿어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60% 정도가
더 속으면 안 되겠구나. 현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영구적인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평화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평화. 여러분들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하고 한국이 얘기하는 평화라는 것 다른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는요, 한미 동맹 체제 하에서 주한미군이 존재하면서 김정은이가 획책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를 적과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는 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물론 핵과 미사일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나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평화는요, 반드시 주한미군을 몰아내야 되고, 반드시 한미 동맹을 해쳐야 되고,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만이 오는 평화예요. 그것이 이제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이루는 평화가 김정은이 얘기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진정한 평화, 영구적인 평화라는 말을 안 쓰고 진정한 평화를 쓴 것은 바로 현 정부가 얘기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주창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싶어서 이 진정한 평화라는 제목을 제가 썼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구한말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일본에서 지금은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위기 요인이고, 그래서 구한말보다 21세기 한반도의 안보의 위기는 이러한 이 한반도에서의 국제적인 역학관계의 구조 그 자체 꼭지점이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서 저는 과거 20세기 한반도 안보 위기보다 현재의 위기가 더 위중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 동북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 세계 국제 질서의 위기는 이제 냉전 체제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경쟁에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이 양국 체제의 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바이폴러 시스템 하면 양국해 갖고 한쪽 우측으로는 우리 자유를 말하자면 기초하는 미국 진영이 있었고, 왼쪽으로는 소련 진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회주의 제국이 쇠퇴하고 무너지고 당국권이 무너지면서 국제 질서가 재편돼 가지고 지금은 미국은 그대로 있지만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미국은 계속 2차 대전이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인권, 이런 거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라지지 않고 세계 제1대 강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한반도에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 북한은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공산독재. 공산독재는 지금 지구상에서 이미 무너져 있고 북한만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 북한을 이런 사회주의, 공산독재를 없앨 수 있는 세력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이 미국과의 동맹하에 자유민주주의가 이길 수 있는 국내 정치적 기반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중앙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향하는 가치를 믿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정말 전도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현 정권이 자유를 빼는 것이 그냥 헌법이나 다른 관련 법규에서 빼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사회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유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주는 현 정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책 추진하는 걸 보면 정책 그 내용 자체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개념이 많이 빠져 있다. 이것을 막아야만이 우리가 한반도에서 지금 북한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 유동적인 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지금 갈수록 치열해지는데요. 제가 보면 벌써 2000년도 이 뉴 밀레니엄이 왔다고 해가지고 흥분했을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도에요. 이제 내년이면 2020년입니다. 2050년이 불과 3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20년이 잠깐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30년도 금방 간다. 저는 그래서 2050년도까지는 제가 보기에 분명하게 지금같이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 가열됩니다. 치열해지죠.
집니다. 이렇게 국제 질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 체제가 개편되고 있는데, 이럴 때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짝을 잘 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결혼을 잘해야 그 가정이 성공한 가정이 되잖아요. 국가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군과 적군으로 대립되는 신냉전 체제하에서는 내가 쓸 줄이 어딘지, 내가 누구하고 편을 먹어야 되는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현 문재인 정권은 누구하고 편을 먹어야 되느냐 생각이야 잘하죠. 그러나 그 생각이 전통적인 동맹의 원리, 이건 국제정치학에서의 기본 원리입니다. 나라가 위기로 갈수록 국제체제가 냉전체제로 단극화될수록 반드시 편을 서야만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2050년도까지 제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20년 동안 국제정치를 본 저의 시각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년간이 변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30년간은 더 가열되면 가열됐지 절대 줄지 않는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저한테 주변에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 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미국과 중국하고 싸워서 못 살겠는데 우리 회사 이거 굉장히 힘든데 이거 금방 해결될 것 같으냐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해결 안 됩니다 그랬어요. 신문 보니까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몇 년 됐어요 벌써. 그런 것처럼 2050년도까지는 이렇게 편먹는 게임으로 국제정치, 우리 한반도에서는 그게 전해지는데요. 이 국제정치에서의 기본 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편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과 편을 먹어야 되고, 현 정부는 미국과 지금까지 편을 먹어왔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자본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성공한 거로 평가받거든요. 이러한 체제와 이런 인식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럼 누구하고 편을 먹으려고 하느냐? 김정은이하고 편을 먹으려고 해요. 김정은. 이게 민족주의가 되게요. 우리는 지금 이제 중견 강국입니다. 소득이 3만 불 넘어가는 되게 저개발 도상국들이 국내 정치적인 체제의 정통성, 체제의 독재성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써먹는 도구가 민족주의예요. 과거 19세기, 18세기 옛날로 돌아갈수록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국제정치는 민족주의가 아니고 실리주의입니다. 국위구선주의.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큰 글로벌 추세를 거역해가지고 현 정부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 민족이 지금은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주의, 우리 민족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민족주의의 피해는요 자유민주주의를 깔고 있어요. 시장경제 법칙을. 그러나 북한 민족주의는 우상화.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주의, 이게 민족주의예요. 이런 민족주의를 현 정부가 따라가고 신봉하고 그거를 실질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안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만 편을 먹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함께 편을 먹으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민주당 정권은 자기들이 집권하면 사드 문제를 금방 내 풀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보복을 금방 내 해결할 것 같은 환상과 착각을 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시진핑이가 겁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 사드 똑바로 빨리 좀 정리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반성해서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미 동맹의 힘으로 중국을 제압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게 냉전 때의 삼각 북방 협력 관계라고 있어요. 동맹 관계. 여기에 한국이 손을 하나 더 얹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 지역 북방에서는 북중려라고 하는 기존의 냉전 체제에서의 삼각 동맹 관계 플러스 한국이 거기에 끼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 한국 정부가 정말 어이가 없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2차 대전 이후에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미국이 한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그야말로 지원,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미국을 떠나서
이러한 독중로 삼각구도에 편입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꾸 무임승차한다. 이 기원을 따져야 된다. 무임승차한다 하려고 한다는 한국을 비난하는 트럼프가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근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또 하나 위기 요인을 하나 더 든다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국제 질서의 강자,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라고 하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고, 이 미국 우선주의의 그 안에는 미국 국익을 최대한도로 우선 지켜내겠다. 그리고 미국이 지키고자 하는 경제적인 무역면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이익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기존의 우방국들과의 관계까지도 많이 악화시키는 소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항상 느끼지만 지금 방위비 협상, 또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군의 파병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또는 일본 아니면 호주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 요인이 지금 잠복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 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위중하고 엄중한 환경에 처해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잘 돼야 돼요. 그럼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잘 되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예. 옛날에는 우리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 이 발전 도상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흔히 있는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혁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마침 이제 7,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7, 8개월 동안에 우리가 모든 역량을 정말 배가시켜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첫 출발점이에요. 야당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강력한 투쟁을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해요.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이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이어오는 민주당 정부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안보 위협이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핵을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김정일이잖아요. 김정일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만약에 김정일이가 핵을 개발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제가 인용하는 얘기, 인용만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김정일이가 핵을 개발하는 거 그거 이해해줘야 된다. 왜? 미국이 김정일이를 침략하려고 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자의적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김정은이는 핵을 폐기하니까 우리가 남북 경협을 잘하면 이게 평화경제가 와가지고 그야말로 일본으로부터 당하는 경제적 보복 해결해낼 수 있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 강국이 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제가 정말 자신있게 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에 관해서 북한 정권을 그렇게 잘못 봤잖아요. 현 정부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서부터 계속 잘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화경제라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컨셉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2023년에 반드시 끝내가지고 평화경제, 현 정부가 얘기하는 평화경제가 얼마나 헛된 구호인지 잘못된 개념인지를 모든 국민들, 특히 진보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까지도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 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이한테만 지금 치중되어 있는 김정은 추종 외교 정책,
김정은 그야말로 맹목적 충성 정책을 완전히 차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민족 공조가 아니고 정말 국익과 실리를 중시하는 그런 외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동맹 외교의 시대에 진입해 있는데 그러한 글로벌 추세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 국익 지상주의, 지금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말을 아주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거나 신의한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김현종이가 지금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평생을 통상 문제만 한 거예요. 안보는요, 제가 33년간 공직에서 외교안보 남북 관계만 해왔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 한다고 꼭 전문가도 아니에요. 왜? 그만큼 김정은 북한 정권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평생 통상 문제만 해온 사람이 지금 만물박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을 완전히 손 안에 넣고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갈등관계, 반일감정 이런 걸 내세우는 전략과 정책을 세우면서 국민들한테 또 속이기 위해서 내놓은 개념이 국익개념과 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국익이 뭡니까? 국익이 국가이익이잖아요. 국가이익.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가이익을 개념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제일 큰 게 분단돼 있어요. 분단.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바로 김정은이 때문에 핵을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막아내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이익이에요. 이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이익은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이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동맹을 유지해내가는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 군사조약이에요. 동맹조약. 티사라고 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교류협정. 이런 것이 실체적으로 이 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국익이 지켜지니까. 근데 김현종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소미아 폐기한다는 데 있잖아요.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국익 개념을 통상 전문가니까 지소미아는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정보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개념하고 안보 개념을 혼용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당장 나오는 게 한국이 얘기하는 국익이 뭐냐? 김정은이고 짝짝 보는 거냐? 당장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소미아의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이 사람들이 동시에 대한민국의 카운터파트한테 전화하는 것은요, 제 기억사상, 전 대학에서도 국제정치를 공부했고, 평생 33년간 공직했고, 공직 그만두고 나서 외교안보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생전 처음이에요. 두 장관이 동시에 한국한테 전화해가지고, 칭찬해준 것도 아니고, 분노와 실망, 격앙된 분위기로 통한 것은 사상 초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아무렇지 않은 듯이 동맹보다 국익이 앞선다. 이래서 지소미아를 폐기했다고 국민들한테 속이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 얘기는요,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개념은 뭐든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좋은 거를 더 좋게 시킨다는 거. 그러면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딱 크게 나왔어요. 한미동맹하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국제 무대에서 다자 차원에서까지 이 동맹의 힘으로 국제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힘을 합친다는 거가 업그레이드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미 간의 공조의 틀을 지금까지는 군사, 정치, 외교, 안보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하드파워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소프트한 분야, 환경, 기후, 전염병, 마약, 테러 이런 데까지 다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주제를 대규모로 넓혀나가는 거, 이것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업그레이드의 개념조차도 잘 모르면서 국익과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지소미아를 파괴한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권이 현재의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현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문제점을 제대로 아시고
내년 선거 때까지 열심히 홍보를 잘 해주시면 내년 선거에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2월 말에 베트남에서 미국 간 정상회담이 깨졌을 때 그 3월 1일 날 행사 끝나고 3월 2일인가 3일쯤 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뭘 했냐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문제 속도를 내서 아주 박진감 있게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각 부처가 또 그거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실행할 건지 또 대통령한테 전부 보고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걸 밀어붙이려고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김정은한테 이제 상납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 또 김정은이고 짝짝꿍 해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몰고 가고 대선까지 몰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미국을 갔는데 한마디로 그냥 트럼프한테 망신 나고 왔잖아요. 제 기억에요. 한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에서는 동맹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왜? 믿을 때는 미국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맹. 그런데 이런 동맹관계의 정상 외교를 하면서 공동성명 하나도 못 만든다고, 공동기자회견 하나 못하고, 공동성명을 못하면 최소한도 하는 게요. 이 동맹이 아닌 우방국가 간에도 정상이 만났으면 최소한도 하는 게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예요. 공동언론 발표문 하나를 합니다. 공동언론 발표문.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황교안 대표님한테도 그 보고를 하면서 이게 삼부 정상회담이에요. 이번에 이 세 가지가 이 송두리 대빨렸다. 이런 이 대망신, 국제사회에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망신당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현 정권이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목이 내려져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걸 보고 미국 내에서 4월 1일 11일이죠 제 기억에. 그때 정상회담 할 때 3부 정상회담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남북 간에도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에도 금년 내에는 정상회담이 절대 열리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단언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다행이라 봐요. 왜? 이거 회담을 계속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불안의 최고의 원인인 김정은이가 완전히 깃발을 꽂고 달리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중단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 내 내년까지도 쉽지 않아요. 금년 내까지는 절대 남북과 그리고 미국 간에 정상회담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거든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뭐든지 그러잖아요. 하다가 잘 안 되면 야 기본이 뭐야 기본. 그럼 골프 칠 때도 흔히 그러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것처럼 외교안보 관계를 기본으로 돌릴 수 있는 아주 마지막 이제 기회가 지금 바로 현재 와 있다. 특히 내년도에 선거가 와 있고 지금 이렇게 조국이가 민주당 지지층도 흔들고 있고 우리 중도층도 많이 흔들고 있고 대신에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우리 자유우파들이 덜 결집되어 있다고 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결집을 해가지고 이 제대로 된 기본으로 돌아가는 외교안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투쟁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쟁 전선에 제 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해줄 걸 당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